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나는 지금 어떤 에너지를 품고 있으며 어떤 생각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가? 우리가 집중하는 곳에 우리의 에너지가 머물고 흩어진 에너지는 곧 흩어진 삶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당신의 에너지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그리고 세상의 소음에 흩어져 있다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로 이 순간 그 힘을 되찾기로 결심한다면 어떨까요? 흩어졌던 모든 에너지를 내면으로 돌려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고 낡은 패턴에서 벗어나 새로운 현실을 향해 나아가기로 마음먹는다면 말입니다. 당신의 초점이 바뀌는 순간 에너지가 바뀌고 에너지가 바뀌는 순간 당신의 인생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당신의 이 작은 행동은 단순히 채널을 응원하는 것을 넘어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지금 이 순간 꼭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도록 돕는 귀한 나눔이 됩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길 바라며 그 마음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자기 완성의 여정, 진정한 변화의 여정, 그리고 당신의 가장 위대한 가능성을 향한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되어야 할 바로 그 사람은 당신이 그에게 집중해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에너지와 집중의 법칙, 당신의 관심이 향하는 곳으로 에너지가 흐른다.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우리 삶을 관통하는 우주의 법칙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 느끼는 모든 감정, 그리고 강화하는 모든 신념은 당신의 에너지를 특정 결과로 이끄는 방향키가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초점이 진정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장, 성공, 변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들의 마음은 과거의 상처, 미래에 대한 두려움, 깊은 의심,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에너지를 수천 갈래로 흩어버리면서 왜 매년 똑같은 무력감과 정체감 속에서 허덕이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것에 머무르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설령 그 익숙함이 고통스럽고 우리를 얽매는 것일지라도 말이죠. 만약 당신이 매일 아침 똑같은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똑같은 감정을 느끼며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당신은 어제의 현실을 오늘 다시 한번 재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뇌는 과거의 거대한 기록 저장소와 같습니다. 만약 이 뇌가 자동 조종 장치처럼 작동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당신의 삶은 너무나도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전개될 것입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당신의 집중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관심을 한 줄기 강력한 레이저 빛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이 빛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다면 그 힘은 약해져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빛을 단 하나의 점에 집중시킨다면 그 어떤 장애물도 태워버릴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도 이와 똑같이 작용합니다. 두려움과 한계, 그리고 잘못된 점에 집중할 때 당신은 그 부정적인 현실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그것을 더욱 강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장과 새로운 가능성, 그리고 당신이 되고자 하는 미래의 모습에 집중할 때 당신의 에너지는 변화를 향해 흐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한국의 60년대와 70년대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 우리 부모님 세대가 할 수 있다는 단 하나의 생각에 집중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분들은 부족한 현실이 아닌 잘 살아보겠다는 미래의 가능성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그 집중의 힘이 오늘날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에너지는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과거의 실수를 곱씹고 이미 끝난 대화를 머릿속에서 재생하며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고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소중한 정신적 공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행동을 할 때마다 당신은 생명의 에너지를 자신에게서 빼내어 당신의 잠재력과 무관한 현실에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변화를 원한다면 당신의 에너지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통제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과거라는 족쇄에서 벗어나기, 과거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험과 감정, 그리고 낡은 정체성을 어떻게 붙들고 있는지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과거의 모든 사건, 고통스러운 기억, 후회, 그리고 실망의 순간들은 뇌에 특정한 패턴을 새겨 넣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가능한 것이 아닌 이미 일어난 일에 기반한 정체성을 계속해서 강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똑같은 감정, 생각, 행동을 반복하며 익숙함이라는 순환의 고리에 갇혀버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즉시 어제의 나를 소환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익숙하게 길들여온 생각과 감정 상태를 고스란히 현재로 가져옵니다. 과거의 실패, 상처, 그리고 나 자신을 규정했던 경험들을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현재의 현실을 만들었던 바로 그 에너지 안에 갇힌 채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몸의 언어입니다. 과거로부터 비롯된 특정 감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우리 몸은 그 상태에 중독됩니다. 만약 당신이 수년간 좌절감, 분노, 혹은 슬픔 속에서 살아왔다면 당신의 몸은 파괴적일지라도 그 감정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음은 그 감정과 일치하는 생각을 만들어내어 이 악순환을 더욱 강화합니다. 우리는 의식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 설정된 프로그램을 그저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패턴을 깨뜨리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 당신의 삶을 조종하고 있는지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에 연연하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살리며 이미 지나간 일을 바탕으로 자신을 정의할 때마다 당신은 과거의 묶인 버전의 자신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는 당신이 계속해서 관심을 주지 않는 한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합니다. 핵심은 당신의 초점을 과거의 나에서 앞으로 될 나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실제 현실과 생생한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과거의 경험을 머릿속으로 반복해서 연습하면 당신의 뇌와 몸은 마치 그 일이 지금 이 순간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똑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똑같은 감정이 온몸에 퍼지며 똑같은 신경회로가 강화됩니다. 하지만 이 원리를 역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과 몸을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낡은 경험을 되풀이하는 대신 당신이 되고자 하는 미래 버전의 자신을 정신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끌어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단순히 변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변화를 온몸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외부적인 증거가 보이기 전에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과거는 당신을 다시 끌어당기려 할 것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한계 속에 살았는지를 속삭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고 해서 그 생각과 씨름할 필요는 없습니다.
낡은 정체성이 아닌 새로운 미래에 집중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과거가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약해집니다. 우리의 뇌는 뇌가소성이라는 놀라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뇌는 재배선될 수 있습니다. 당신을 가두는 낡은 신경경로는 가지치기 될 수 있고, 새로운 신경경로는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직 당신이 변화를 향해 꾸준히 관심을 기울일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나를 성장시키는 환경 설계하기. 당신의 환경은 당신의 에너지와 사고방식, 그리고 궁극적으로 당신의 현실을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변 환경이 생각, 감정, 행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과소평가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려움이 오직 내면에서 비롯된다고 믿으며 외부 세계가 끊임없이 자신의 잠재의식에 정보를 주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 정보는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의 에너지를 변화시키고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다면 당신의 환경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무엇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할 것인지 의식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첫째, 당신이 누구와 함께하는지가 당신의 사고방식을 결정합니다. 만약 불평하고 의심하며 문제에만 집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면 그들의 에너지는 당신의 사고 패턴에도 스며들 것입니다. 반대로 열정적이고 자신을 단련하며 성장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과 함께한다면 그들의 에너지는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당신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전의식을 심어줄 것이며 그들의 존재 자체가 당신의 기준을 높이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좋은 친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금묵자흑 이라했던 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당신의 물리적인 공간 역시 당신의 에너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수선하고 정리되지 않은 혼란스러운 환경은 정신적인 혼란, 스트레스, 그리고 압도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주변이 무질서하면 마음도 그 상태를 반영합니다. 반대로 깨끗하고 정돈된, 의도적으로 구성된 환경은 집중력과 생산성을 높여줍니다. 작업 공간을 재배치하거나 집을 정리하거나 깊은 집중을 위한 지정된 공간을 만드는 것과 같은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당신의 능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당신이 매일 소비하는 정보는 당신의 정신적, 감정적 상태를 만듭니다. 당신이 읽는 책, 듣는 음악, 보는 뉴스, 그리고 접하는 소셜미디어 콘텐츠는 모두 당신을 프로그래밍합니다. 부정성, 두려움, 또는 무의미한 가십거리를 계속 흡수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그것을 반영할 것입니다. 당신의 의식에 무엇을 들여올지 선택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시야를 넓혀주는 책을 읽고 영감을 주는 팟캐스트를 들으며 당신이 성장하도록 자극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무엇을 심든 그것이 자라날 것입니다. 성공을 키우고 싶다면 부정성이라는 잡초를 뽑고 가능성이라는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넷째, 당신의 습관과 루틴은 환경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 그날 모든 것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고 메시지에 반응하며 세상의 소음에 당신의 집중력을 내어준다면 당신은 하루의 통제권을 시작부터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상, 감사일기, 운동, 그리고 그날의 의도를 설정하는 것과 같은 의식적인 아침 루틴을 만든다면 당신은 세상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에 당신의 에너지를 먼저 장악하게 됩니다. 결론, 당신의 삶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초점은 당신의 힘입니다. 당신의 관심이 가는 곳으로 에너지가 흐르고
당신이 꾸준히 집중하는 것이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관심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초점을 통제할 때 당신은 당신의 삶을 통제하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사용할지 배우십시오. 과거의 기억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미래에 대한 불안이 당신의 현재를 앗아가게 두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당신의 성장, 당신의 목표, 그리고 당신의 가장 위대한 자아에 집중하기로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집중하는 대상이 바로 당신이 됩니다. 당신의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이 집중하는 것을 바꾸십시오. 그 힘은 처음부터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힘을 깨워 당신이 마땅히 되어야 할 그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의 여정에 늘 평화와 강인함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당신의 길이 빛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